저는 박지연입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죠. 이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10살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아들 도시락 싸고 학교 가서 수업하고 퇴근하면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특별한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니, 특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된 거예요. 친구가 권했습니다. 지연아, 너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나와.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처음엔 귀찮았어요. 낯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괜찮았습니다. 다들 착하고 조용한 분들이었어요. 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죠. 그날도 평범한 모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키가 크고 단정했습니다. 깔끔한 재킷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번졌죠.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연입니다. 목소리가 좋았어요. 낮고 차분했죠.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바쁘긴 하지만 책 읽는 시간만큼은 꼭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건축 설계사라니. 뭔가 전문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의견을 말할 때마다 깊이 있게 생각한 게 느껴졌어요.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도시 설계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육아시설의 위치라든지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모임이 끝나고 다들 일어섰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려는데 도연이 다가왔어요. 혹시 중학교 선생님이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까 교육 현장 이야기하실 때 들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정서가 예전과 많이 다르다고 하시던데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애들이 더 솔직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선생님 앞에서 숨기고 참았다면 요즘 애들은 자기 감정을 바로 표현하죠. 그게 때론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이 웃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학생들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상했죠. 학부모들한테 칭찬받는 건 익숙한데 이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도 그 다음 모임에서도 만났죠. 도연은 매번 다른 책을 들고 왔어요. 철학서도 있었고 건축 관련 전문서도 있었습니다. 요즘 뭐 읽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설 위주로 읽어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거요. 소설도 좋죠. 저는 요즘 건축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도연은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쳤죠.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5월의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집이 어디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 여기서 버스로 새 정거장이요. 저도 그쪽 방향인데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를 타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도연의 눈빛은 맑았어요. 순수한 호의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버스 기다리시는 것보다 빠를 텐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차에 탔습니다. 깨끗한 세단이었어요. 차 안에 은은한 향이 났죠. 조수석에 앉으니 긴장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운전이었죠.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평소엔 버스 안에서 멍하니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어요. 혹시 저쪽 건물 보이세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였어요. 저기요? 네. 저기 설계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단지 내 놀이터 배치랑 산책로 동선 설계를 맡았죠. 와, 정말요? 네. 사실 이 동네 건물 중에 제가 관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뿌듯해요.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새삼 도연을 다시 봤어요. 단순히 책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교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다음에 또 봬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렌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두근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이게 뭐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독서 모임 전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뭐라고 답해야 할까? 너무 쉽게 승낙하면 이상할까? 아니면 거절하는 게 나을까?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작은 설렘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순간의 선택이 제 삶을 얼마나 뒤흔들게 될지, 만약 그때 알았다면 절대 답장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달콤한 약속 속으로 걸어 들어갔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거울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립스틱이 번지진 않았나? 머리는 괜찮은가?
42살 여자가 이러고 있다니 우습기도 했어요.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 미팅이 길어졌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30분 전부터 와 있었죠. 도연이 앉으며 웃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그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갑을 꺼내는데 카드가 여러 장 보였죠.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요즘 공사 현장이 정신없어요. 소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도연이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이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관리도 해야 하거든요. 건축주들하고 조율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김대리. 그쪽 소음 문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방음벽 설치 들어갑니다. 네,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일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전화를 끊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일하다 보면 이런 전화가 자주 와서 괜찮아요. 바쁘신 거 알아요. 박 선생님은 학교 일은 어때요? 요즘 애들 가르치기 힘들지 않나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말썽 부리는 아이들 얘기도 하고 수업 준비하느라 고생한 일도 말했죠. 도연은 잘 들어줬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선생님이 정말 학생들을 아끼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제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선생님 많지 않습니다. 제 조카도 중학생인데 담임 선생님이 별로래요. 수업만 하고 관심이 없대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박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학생들이 행복하겠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요?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는데도 손에서 놓지 못했죠. 다음엔 식사 같이 할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또 뛰었어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1번, 때론 2번. 퇴근 후 만나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셨죠. 도연은 매너가 좋았어요. 항상 제 말을 먼저 들었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계산도 항상 도연이 했죠. 제가 낼게요. 제가 지갑을 꺼내려 하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초대한 거니까 제가 내는 게 맞죠.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당당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료 교사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봤죠. 누구세요? 옆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는 분이에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차에 타자 도연이 웃었어요. 동료분들이 궁금해 하시나 봐요. 네, 좀 소개해드려도 돼요. 저 괜찮습니다. 아직은 좀 왠지 부끄러웠어요. 아직 우리 관계가 뭔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계한 건물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였죠. 저기 보이시죠? 저 상가 건물이요. 도연이 가리킨 곳에 깨끗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와, 멋진데요. 1층은 카페고 2층부터 사무실입니다. 채광을 최대한 살리려고 유리를 많이 썼어요.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했죠.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런 걸 만드는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니 신기했어요. 이 동네 건물 중에 제가 관여한 게 꽤 많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뿌듯해요. 제 손에서 탄생한 거니까요. 도연의 손을 봤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었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계사치곤 손이 거칠지 않나? 하지만 곧 생각을 지웠어요. 현장도 자주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가격표를 보니 부담스러웠죠. 여기 비싸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만난 지 한 달 됐잖아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을 세고 있었다니.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니, 맛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도연과 함께 있어서 그런 것 같았죠. 박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다른 일 할 생각 없으세요? 갑자기 물었습니다. 다른 일이요? 교육 관련 일인데 재단 쪽에서 일하는 거요. 제가 아는 분이 교육재단 이사인데 좋은 자리 나오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아,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서. 물론이죠. 그냥 혹시나 해서요. 선생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더 넓은 곳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칭찬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어요. 능력 있다니. 저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웃어요? 응? 웃었어? 네. 계속 웃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나 봅니다. 다음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요즘 기분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거짓말. 엄마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모르겠니? 남자 만나는 거지?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좋은 분 만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인데? 건축 설계사세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나이는? 45이요. 직업이 뭐라고? 건축 설계사요. 회사 대표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생각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왜요? 그냥 너무 빨리 믿지 마라. 사람은 알아야 해. 엄마 괜찮아요. 좋은 분이에요. 알았어. 그래도 조심하고. 엄마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예전에 부동산 일하실 때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도연은 달랐으니까요. 주말에 도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부모님은 좀 보수적이셔서요. 그래도 언젠간 천천히 해요. 아직 시기상조 같아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천천히 가는 게 좋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오늘 만나서 행복했어요. 박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죠.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믿음이 쌓였어요. 아니, 쌓인다고 생각했죠. 저는 몰랐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쉽게 무너질 거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리모델링 계획 있으세요? 우리는 한강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창밖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죠. 리모델링이요? 네. 학교 건물 노후화되면 보수 공사하잖아요. 아, 그런 거요. 글쎄요, 제가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도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 쪽 입찰 정보를 좀 알 수 있어요. 일관계로 아는 분이 계셔서요. 그래요? 네. 만약 선생님 학교에서 공사 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업체 소개도 해드리고. 순간 머뭇거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교사인 제가 왜 그런 정보를 알아야 하죠?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오해 마세요. 그냥 선생님 학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요즘 학교 공사 업체 중에 불량한 데가 많거든요. 제대로 된 곳으로 연결해드리면 학생들한테도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도연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정확히 뭐라고 할 순 없지만요. 며칠 뒤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들어간대. 정말요? 응. 예산 확정됐다고 행정실에서 그러던데. 순간 도연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정보를 말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단순히 관심해서 물어본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녁에 도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돼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드릴 게 있어서요. 결국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공원이었어요. 도연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쁩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저기 학교 말인데요. 도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네. 혹시 리모델링 건 알아보셨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목걸이를 준 이유가 이거였나?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화장실 공사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그렇군요. 혹시 알게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는 업체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도연 씨,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제가 교사인데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요. 도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선생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불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업체 소개해드리겠다는 거죠. 알아요. 하지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성급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도연은 왜 그렇게 학교 정보를 알고 싶어 할까? 정말 단순히 도움을 주려는 걸까? 아들이 숙제하는 걸 봐주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엄마, 여기 틀렸어요. 미안. 다시 봐줄게. 밤늦게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까는 제가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을 생각 못했네요. 앞으론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정중한 사과였습니다.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괜찮아요. 저도 너무 예민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내일은 학교 행사가 있어서요. 그럼 모레는요? 모레는 괜찮아요. 다음 날 학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상담을 했죠. 한 학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네, 제가 봐도 좀 그래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정말 순수한 의도였을까? 의심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어요. 모레 도연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아요. 네, 약속합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도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일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전화를 받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화장실로 갔어요. 전화를 받으면서요. 저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이 가까웠거든요. 그 일 이번 달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니까. 계약금 받았으면 빨리 처리해. 아니, 걱정 마. 들킬 리 없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평소와 완전히 다른 말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들킬 리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무슨 일이세요? 심각해 보이던데. 아, 그냥 거래처 문제예요. 별거 아닙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한테 뭔가 거리감 느끼는 것 같은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가 봐요. 그렇군요. 푹 쉬세요. 집 앞에 내려주고 도연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고 있었죠. 저는 멍하니 천장을 봤습니다. 도연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들킬 리 없어. 계약금 받았으면 이번 달 안에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연은 건축 설계사야.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꿈을 꿨어요. 도연이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꿈이었죠.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만 보였어요.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나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을 믿어야 할까, 의심해야 할까?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죠. 그래, 내일에 집중하자. 괜한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할 얘기라니. 무슨 얘기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되뇌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완벽해 보이던 남자의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저는 그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을요. 저녁 6시 도연이 학교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급한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타세요. 문을 열어주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도연이 말했어요. 오늘 부모님 댁에 들러야 해서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라니.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시간 되셔서 모시고 가려고요. 아,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보단 긴장이었죠. 괜찮아요. 부모님도 선생님 이야기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도 준비라도 해야 하는데 준비 안 해도 됩니다. 편하게 오세요.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죠. 부모님이 강남에 사시나? 놀라웠습니다. 역시 집안이 괜찮은가 봐요. 30분쯤 달렸을까?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빌라 단지였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여기에요. 도연이 주차를 했습니다. 빌라 현관 앞에 섰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몇 층이세요? 3층이요. 도연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도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었습니다. 긴장하세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도연이 갑자기 멈췄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왜요? 부모님이 좀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혼자 들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가면 놀라실 수도 있어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모시고 들어갈게요.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어디서 기다려요?
차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내려갈게요. 차에서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도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차로 돌아갔어요. 조수석에 앉아 빌라를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이 여러 개 보였죠. 어느 집이 도연의 부모님 댁일까?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때 빌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낯선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3층 쪽을 올려다보더니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여자와 도연이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차창을 조금 내렸습니다. 대화 내용이 들릴까 싶어서요.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렸죠. 도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자도 진지한 얼굴이었고요. 여자가 손짓을 하며 뭔가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입모양이 보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니. 무슨 뜻이죠? 여자가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쪽으로 갔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차창을 올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차로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죄송해요. 부모님은요? 아, 그게 갑자기 편찮으시대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여자랑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이랑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다음에 다시 올까요? 네, 그러죠. 다음 기회에.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도연 씨. 네. 방금 누구랑 이야기했어요? 네. 아무도 안 만났는데요. 빌라 앞에서 여자분이랑.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요. 관리사무소 직원이에요. 엘리베이터 고장났다고 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요. 차 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집까지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제대로. 괜찮아요. 먼저 들어갈게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등 뒤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부모님 댁이 아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빌라 주소를 검색했어요. 강남구 도곡동 빌라. 매물 정보가 떴습니다. 전세 매물이었어요. 관리하는 부동산도 나와 있었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곡동 빌라 3층 집 보고 싶은데요. 아, 거기요? 지금 세입자 계약 만료돼서 비어 있어요. 언제 보러 오실래요? 세입자요? 집주인은 안 사세요? 아니요. 집주인은 따로 계시고
전세로 내놨던 건데 최근에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모님 댁이 아니었습니다. 전세로 나온 빈집이었어요. 도연은 왜 거기를 부모님 댁이라고 했을까?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는 무슨 의미였을까?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떠올렸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도연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지? 건축 설계사라는 것, 회사 대표라는 것. 하지만 회사 이름도 몰라요. 정확한 주소도 모르죠. 명함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연의 집도 가본 적 없어요. 부모님도 만난 적 없죠. 친구도 모릅니다. 가족 이야기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아는 건 도연이 말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도연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생각이 너무 나쁜 쪽으로 가는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 조금 피곤한가 봐.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절친 하늘한테 전화했어요. 하늘아, 왜? 무슨 일 있어? 나 요즘 남자 만나고 있잖아. 응, 알지. 건축 설계사라며? 근데 이상한 일이 좀 있어서. 뭔데? 어제 일을 얘기했습니다. 빌라에 간 것, 여자를 본 것, 거짓말을 들은 것. 하늘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지연아, 조심해. 뭐가? 그 사람 뭔가 수상해. 부모님 댁이라고 했는데 빈집이었다고?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이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아봐. 그 사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회사 알아보고, 친구들 만나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 다 확인해봐. 그게 좀 그렇지 않아? 의심 가는데 왜 그래? 지금 확인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늘 말이 맞을까? 제가 너무 믿고 있는 걸까?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교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보상하고 싶어요. 주말에 좋은 데 데려가 드릴게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야 할까 말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거짓의 설계도는 이미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도면을 보지 못했죠.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진실이 두려웠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만날까요? 정말 보고 싶어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답장을 보냈죠. 네, 만나요.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오후 2시 도연이 학교 앞으로 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 어색했죠.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역시 선생님은 웃는 게 예뻐요. 전엔 이런 말이 좋았는데 오늘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괜찮은 레스토랑 알아놨어요. 선생님 좋아하실 거예요. 차는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자리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전망이 좋았죠. 여기 비싸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사과하는 날이니까.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도연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도연이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저번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도연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날 빌라는 정말 부모님 댁이었나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 집은 전세로 나온 빈집이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물잔을 들었다 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기 전세로 사셨던 거예요. 최근에 이사 가셨고요.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갑자기 편찮으시다고 했죠? 정말 편찮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는 무슨 뜻이었나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선생님, 저를 감시하셨어요? 감시가 아니라 차에서 기다리다가 본 거예요. 그걸 감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건 선생님인데 제가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고요?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하는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선생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나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도연 씨,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은 제가 말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 회사 얘기 좀 해주세요. 회사 이름이 뭐죠? 어디 있어요? 도연이 냅킨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신문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래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럼 저도 더 이상 못 만나겠어요.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손목을 잡았어요. 앉으세요. 놔주세요. 제발 앉으세요. 얘기합시다. 할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요.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가 요즘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아서 프로젝트가 다 엎어졌어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창피했어요. 선생님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었는데 회사가 망해간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그 여자는요? 투자자였어요. 회사 살리려고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웠다니까요. 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앞에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도연 씨, 선생님,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믿어주세요. 제가 언제 선생님한테 나쁘게 한 적 있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하나 더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번에 말했던 교육재단 이야기 기억하세요? 네.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거기 정말 좋은 자리예요. 갑자기 왜 그 얘기를요? 선생님이 더 나은 곳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서요. 학교 교사보다 훨씬 대우도 좋고 연봉도 높아요. 저는 지금 학교가 좋아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재단 이사님이랑요. 괜찮으면 하시고 아니면 말고. 글쎄요. 제가 추천하면 면접 바로 붙습니다. 제 인맥이 거기 있어요.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 만나보시죠. 제가 약속 잡을게요. 너무 급하지 않아요? 좋은 기회는 빨리 잡아야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도연의 말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회사가 어렵다는 게 사실일까? 그렇다면 왜 계속 비싼 식당에 데려가고 선물을 줄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재단 이사님 만나기로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요.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일단 만나보시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저 믿으시죠? 제가 나쁜 쪽으로 이끌 사람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이 데리러 왔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재단 사무실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죠. 복도를 지나 한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미래교육재단이라고 써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몇 개와 의자만 있었죠. 이사님이 아직 안 오셨나 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여기 사무실 맞아요? 네, 왜요? 아무도 없잖아요. 잠깐 나가셨나 봐요. 기다리죠. 불안했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해 볼게요. 도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하는 척 했지만 화면을 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된 게 아니었어요. 못 받으시네요. 회의 중이신가 봐요. 도연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화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화면 봤어요. 전화 안 걸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단이 뭐예요? 여긴 빈 사무실이잖아요.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문을 열려는데 도연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세요? 비켜주세요.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더 들을 것도 없어요. 밀치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도연이 따라 탔습니다. 선생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재단이에요. 이사님이 급한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믿겠어요.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연이 팔을 잡았어요. 놓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싫어요. 이제 끝이에요. 뿌리치고 걸었습니다. 도연이 뒤따라왔어요. 박지연 선생님, 지금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지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타려는데 도연이 문을 잡았어요. 나 아니면 선생님 같은 사람은 기회 없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학교 교사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이래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도연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비켜주세요. 후회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택시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길 한가운데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뭘 믿었던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보지 못했던 거죠.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도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었는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하지 않았죠. 끝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 준비를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차갑고 무서운 눈빛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미꽃이었어요. 붉은색이었죠.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도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죠? 제가 알려준 적 없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꼭 받으셨죠? 제 진심이에요. 내일 만나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10통이 넘게 왔습니다. 전화도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죠. 밤늦게까지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일 오전 10시에 학교 앞으로 갈게요. 꼭 나와주세요. 두려웠습니다. 학교까지 온다니. 동료들이 보면 어떡하죠?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도연이 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출근하는 걸 본 거였죠. 선생님,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왜 이래요? 여긴 학교예요. 그래서 왔어요. 선생님이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연락 안 받는 게 답이잖아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들을 것 없어요. 가주세요. 돌아서려는데 손목을 잡았어요. 놔주세요. 10분만이요. 10분만 시간 주세요. 할 수 없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갔습니다. 뭐 할 말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사과 받았어요. 이제 가세요. 들어주세요. 제 단거는 진짜예요. 제가 다시 약속 잡을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그게 좋은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계약서예요. 교육재단이랑 선생님이 맺을 계약서요. 받아서 봤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고문 계약서라고 써 있었어요. 연봉란에는 8천만 원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재단 고문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주말에만 나가시면 돼요. 월급은 따로 받으시고.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요즘 이런 자문 계약 많아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회사 로고가 있었어요. 직인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체가 어색했어요. 로고도 선명하지 않았죠. 이거 진짜예요?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 서명하라는 거예요? 네. 서명하시면 다음 주부터 일하실 수 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하겠어요. 왜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서류도 당신 말도. 도연이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저번 일은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못하겠어요. 학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앞을 막아섰어요. 선생님,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상관없어요. 나 아니면 선생님은 평생 학교 교사예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왜 나아가야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행복해요. 거짓말. 선생님 얼굴에 써 있어요. 지친 것.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지쳤는지 안 지쳤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까 아는 거죠. 선생님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선생님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뭘로 보는 거죠? 당신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선생님도 알잖아요. 교사 월급으로는 아들 대학 보내기도 빠듯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거절해요? 필요 없다니까요.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팔을 세게 잡았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싫어요. 이 기회는 다시 안 와요. 나달라니까요. 뿌리치고 달렸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저를 보고 있었죠.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네, 괜찮아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 아니면 선생님은 평생 학교 교사예요. 선생님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왜 마음이 흔들렸을까? 혹시 도연 말이 조금이라도 맞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절친 하늘한테 전화했어요. 하늘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도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꽃다발, 계약서, 오늘 아침 일까지. 하늘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그 사람 위험해. 나도 알아.
지금 당장 연락 끊어. 완전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찾아와. 그럼 경고해.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그게 무섭기도 하고, 무서우면 더 확실하게 끊어야 해. 애매하게 하면 계속 매달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도연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학교에도 오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건데, 필요 없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이었어요.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소설 운수 좋은 날을 읽어볼 거예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학생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계속 같은 말 반복하세요. 미안. 선생님이 오늘 좀 피곤하네.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도연한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생각하는데요.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혹시 도연이 또 와 있을까봐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안 보였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에 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비싼 스카프가 들어 있었어요. 카드가 있었죠. 선생님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주세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집 안까지 들어온 거죠? 문단속을 제대로 했는데 혹시 열쇠가 있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아나? 두려웠습니다. 도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선생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간 게 아니라 문 앞에 놔뒀어요. 거짓말 마세요. 집 안에 있었어요. 아, 그거요. 관리실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선생님 친구라고 했더니 넣어주시더라고요. 허락도 없이 어떻게. 선물인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많아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만나주시면 안 그럴게요. 안 만나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들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도연이 집까지 아는 것, 관리실 아저씨를 속인 것,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위험한 거 아닐까? 밤늦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제 제안이 얼마나 좋은 건지. 나 아니면 기회 없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안. 아니,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거짓인 거겠죠.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아니야, 생각하지 마.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도연의 집착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제 삶이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행사가 있었어요. 학부모 참여 수업이었죠. 부모님들이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참관하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항상 그랬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랬죠. 도연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학생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오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볼까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뒤쪽에 부모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어요. 국어 시간이었죠. 오늘은 주제를 찾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때였어요. 교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오신 학부모인가 싶어서 돌아봤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자리에 앉았어요. 저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누구 학부모이신가요? 아, 제 조카가 이 반이에요. 조카요? 네. 김민준이요. 민준이는 제 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부가 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민준아, 이모부 맞니? 민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저 이모부 없는데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럼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농담이세요? 저 모르세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왜요? 수업 참관하러 왔는데 여기 학부모만 들어올 수 있어요. 저도 곧 학부모 될 사람인데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비 아저씨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사람들 앞에서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나가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학부모들도 수군댔죠. 선생님, 제 제안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제안이요? 재단일 말이에요. 좋은 기회라니까요.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제가 도와주려는 건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기 학교예요. 조용히 나가주세요. 나가기 싫은데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무시해서 그래요. 무시가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선생님은 분명히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엔 좋아했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지금 당장 나가세요. 싫어요. 선생님이 대답할 때까지 안 나가요.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교감 선생님, 이분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누구신데요? 교감 선생님이 도연을 봤습니다. 저는 박지연 선생님 지인입니다. 지인이 왜 수업 시간에 여기 계시죠? 할 말이 있어서요.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나가주시죠. 저는 나갈 생각 없는데요.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나가죠. 하지만 선생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고 학부모들이 수군댔죠. 죄송합니다.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박 선생님, 저분이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온 건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확실히 하세요. 학생들 앞에서 보기 좋지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사람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스토커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토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맞아요. 도연은 스토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절친 하늘한테 전화했습니다. 하늘아, 큰일 났어. 또 뭔데? 오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연아, 이거 진짜 위험해. 경찰에 신고해야 돼. 신고까지 해야 할까? 당연하지. 학교까지 찾아오고 수업 방해했잖아. 이건 범죄야.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나? 증거? 오늘 일이 증거지. 학부모들도 다 봤잖아. 그래도 지연아, 왜 자꾸 망설여? 이 사람 계속 이럴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해. 오늘 당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고 퇴근했어요.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담배를 버렸습니다. 선생님, 뒤돌아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아침에는 제가 좀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왜 이러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돌아봤습니다. 네, 나쁜 사람이에요. 학교까지 찾아와서 수업 방해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면 뭐예요? 제가 급해서 그랬어요. 뭐가 급해요? 선생님이 제 연락을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게 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저 좀 내버려둬요. 못 내버려둬요.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당신 생각 안 해요. 전혀.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왜 처음에 저랑 만났어요? 왜 좋다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다른 사람? 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착하지 않다고요? 네. 정직하지 않다고요? 네. 그럼 선생님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 안 한다고요?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선생님도 거짓말했잖아요. 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니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 이제 갈게요. 어디 가요? 집에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필요 없어요. 선생님, 제발 화해해요. 화해할 것도 없어요. 우린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했다가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이 따라왔어요. 선생님, 제 말 들어요. 듣기 싫어요. 왜 이렇게 냉정해요?
냉정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당신이 비정상인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탔어요. 도연이 문을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나요. 기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묻나요. 도연이 마지못해 손을 뗐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이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서웠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관리실에도 전화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낯선 남자가 저희 집에 뭐 갖다 놓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왜? 요즘 계속 우울해 보여. 그래. 엄마는 괜찮아. 진짜? 응,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밤에 절친 하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연아, 내가 뭘 알아냈어. 뭘? 그 남자 말이야. 도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알아냈는데? 하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일하던 출판사 있잖아. 거기서 부동산 중개 일할 때 본 적 있어. 부동산? 응. 그 사람 건축 설계사 아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뭔데? 부동산 관리 직원이야. 임대 관리하고 그런 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확실해? 확실해. 내가 직접 봤어. 우리 사무실 건물 관리하던 사람이야.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도, 회사 대표도, 프로젝트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하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했대. 뭐? 좋은 직업 있다고 속이고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당할 뻔했구나. 응. 그래서 내가 바로 달려온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하늘이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조심하면 돼. 하늘아, 나 정말 바보 같아. 바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쁜 거지.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어요.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신뢰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저 혼자 믿고 있었던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바람에 쉽게 무너지는 그런 거짓된 신뢰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냈어요. 아프다고 했죠. 사실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늘이 알아낸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건축 설계사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관리 직원이었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연과 있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독서 모임에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던 모습,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동네 건물 중에 제가 설계한 게 많아요. 다 거짓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10번, 20번. 결국 받았어요. 뭐예요? 선생님,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받기 싫으니까요. 저 오늘 학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학교까지 또 갔어요? 선생님 보고 싶어서요.
저는 안 보고 싶어요. 왜 이러세요? 우리 사이가 이래요? 우리 사이가 뭔데요? 그건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선생님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짓말해요? 거짓말이요?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요? 당신 건축 설계사 아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잖아요. 선생님, 그건 부동산 관리 직원이잖아요. 임대 관리하는 사람이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이잖아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맞아요. 제가 건축 설계사 아니에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창피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사람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라 포장한 거예요. 포장이요? 네. 조금 과장한 거죠.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기예요. 사기라니,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선생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못해요. 왜요? 당신이 저한테 한 게 뭔데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만 저 선생님한테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면 거짓말 안 하죠.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거랑 거짓말하는 건 달라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선생님, 끊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할 말 많아요. 듣기 싫어요. 선생님은 제가 뭐라는 사람인지만 중요해요? 당연하죠. 기본적인 신뢰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게는 사랑이었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일 리 없어요. 선생님도 속물이네요. 뭐라고요? 결국 직업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건축 설계사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이 문제예요. 직업을 숨긴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인 척한 게 문제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부풀린 거예요. 부풀린 게 아니라 조작한 거죠. 도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용서 못 하시는 거네요. 네, 못해요. 후회하실 거예요. 상관없어요. 진짜 후회할 거라니까요.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후회하라니, 경고라니. 무슨 뜻이었을까? 오후에 하늘이 또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더 알아낸 게 있어. 뭔데? 그 사람 말이야. 이름도 거짓말일 수 있대. 뭐? 내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거든. 그 사람 본명이 이도현이 아닐 수도 있대. 진짜? 응. 그리고 예전에 사기 전과도 있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사기 전과요? 응.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낸 거. 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하늘아, 무서워. 경찰에 신고해. 지금 당장. 신고하면 뭐가 달라져요?
경고는 할 수 있어. 그리고 기록에 남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아팠어? 응, 좀 그랬어.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죠. 도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여기 왔어요?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가세요. 안 가요. 문 열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저 안 무서워요. 어떡하죠?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근데, 들어가라니까. 아들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인터폰을 받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선생님, 제발이요. 5분만이요. 싫어요. 그럼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 이웃들 다 깨울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현관까지만 나왔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죠. 뭐하러 왔어요?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봤으니까 가세요. 아직 할 말 안 했어요. 듣기 싫어요. 선생님, 저 정말 반성했어요.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안 돼요.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 신분증이요. 주민등록증. 보니 정말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도연이 맞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름은 진짜예요. 이름만 진짜면 뭐해요? 다른 건 다 거짓인데 직업만 거짓이었어요. 직업만이요? 회사도 거짓이고 프로젝트도 거짓이고 부모님 댁도 거짓이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옆집 불이 켜졌어요. 선생님, 조용히 해요. 이웃들 깨요. 당신이 조용히 해요.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이러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못 사라져요. 왜요? 선생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없어도 잘 살아요. 저 만나기 전에도 잘 살았잖아요. 그땐 선생님을 몰랐으니까요. 이제 알았으니까 잊어요. 못 잊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선생님, 경찰 부를 거예요. 부르세요. 저 상관없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죠. 지금 신고할 거예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신고해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불법 침입이요. 여기 공용복도예요. 불법 침입 아니에요. 스토킹이요. 스토킹 증거가 있어요? 문자 보냈잖아요. 전화도 했고. 그게 스토킹이에요? 그냥 연락한 거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법 잘 알아요. 이 정도로는 처벌 안 돼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어요. 그럼 뭘 하면 처벌돼요? 저를 해치면 돼요? 해칠 생각 없어요. 사랑하는데 왜 해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게는 사랑이에요. 당신 사랑 정말 무섭네요.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지한 거예요. 진지하면 상대방 의사를 존중하죠. 선생님, 의사가 뭔데요? 당신을 안 만나고 싶다는 거요. 그건 진짜 의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선생님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생각 바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도연이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오지 마세요. 올 거예요. 매일 올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마음을 열 때까지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저 아저씨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무서워 보였어.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도 무서웠어요. 도연은 매일 온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올까요? 어떻게 막아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도연 말대로 증거가 부족하면 어쩌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창밖을 계속 봤어요. 혹시 도연이 밖에 있는 건 아닐까?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폭로의 밤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원실 창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스토킹 신고하러 왔어요. 스토킹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도연과 만난 것, 거짓말을 들은 것, 학교까지 찾아온 것, 어젯밤 집 앞에 온 것. 경찰관이 메모하며 들었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문자 기록이요. 전화 기록도 있고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 기록이 있었죠. 이 정도면 경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경고요? 네. 상대방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경고만 해도 멈춥니다. 근데 안 멈추면요? 그럼 그때 다시 신고하세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증거가 좀 약합니다. 물리적인 위협이나 실제 피해가 있어야 해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요건이 있어서요. 한숨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경고라도 해주세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한테 전화했어요. 하늘아, 경찰서 다녀왔어. 어땠어? 경고만 한데. 그것도 효과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무서워. 도연이 화내면 어떡해. 화내게 놔둬.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해. 그래. 그리고 지연아. 응? 내가 알아본 게 더 있어. 뭔데? 도연 말이야. 다른 여자들이 더 있대. 더 있다고? 응. 적어도 3명은 있는 것 같아. 다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대. 3명이나요? 응. 한 명은 간호사였고, 한 명은 회사원이었대.
다들 도연한테 속았어. 돈도 뜯긴 거예요? 몇백만 원씩? 투자한다고 사업한다고 빌려갔는데 안 갚았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당할 뻔했던 거네요. 그 여자들은 신고했어요? 한 명은 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나왔대. 다른 사람들은 창피해서 신고 안 했고. 세상에. 지연아,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돈 뜯기기 전에 알아낸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끊어야 돼. 저 사람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알았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상습범이었어요. 여러 여자들한테 똑같은 짓을 했던 거죠. 저는 그냥 그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에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연 씨, 아까 남자가 찾아왔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남자요? 네. 지연 씨 남자친구라고 하던데. 뭐라고요? 선물 전해달라고 이거 놓고 갔어요. 책상 위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초콜릿이었습니다. 카드가 들어 있었죠.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지연 씨, 남자친구예요? 아니에요. 그냥 스토커예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동료 선생님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서운데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박 선생님, 저 사람 또 왔던데요.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로 출입 못하게 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수업을 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학생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또 올까봐 무서웠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학교 앞으로 와줬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하늘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조심하고, 혼자 다니지 말고,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도연이 뭔가 하면 다 기록해. 알았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올라가 볼래? 응, 같이 가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 앞에 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다발이었어요. 또 왔네. 하늘이 말했습니다. 꽃을 집어들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연아, 이거 찍어도 증거야. 하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분간 내가 자주 올게. 고마워, 하늘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하늘이 웃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도연의 차였습니다. 감시하고 있는 거였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 다음 날 경찰서에 다시 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집 앞에서 감시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이 정도면 접근 금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서류 작성해 드릴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늘이 전화했어요. 지연아, 큰일 났어. 왜? 도연이 우리 회사에 전화했어. 뭐? 나한테 전화 달라고. 지연이 연락처 알려달라고. 미쳤네. 나는 당연히 안 알려줬지. 근데 무섭더라. 목소리가. 어떻게 하늘이 회사까지 알았지? 내가 예전에 명함 준 적 있잖아. 그때 기억한 것 같아. 정말 집요하네. 완전히 집착이야. 조심해. 수업을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하늘이 또 데리러 와줬어요. 오늘도 내가 데려다 줄게. 미안해. 자꾸 패기쳐서.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있으라는 거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어요. 옆 차선에 도연의 차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 미쳤어. 하늘이 말했습니다. 따라오는 것 같아. 진짜? 룸미러를 봤어요. 도연의 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경찰서로 가자. 그래.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찰서 앞에 차를 세웠어요. 도연의 차는 지나갔습니다. 후, 다행이다. 미친놈. 진짜 위험해.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따라왔어요. 차로요. 증거 있으세요? 차량 번호 적어왔어요. 경찰이 조회했습니다. 이 차 맞네요. 이도현 명의. 이제 믿으시겠어요? 네. 접근금지 명령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도연은 저한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받는 거였죠. 경찰이 도연한테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저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접근금지라니.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무시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도 안 왔어요. 집 앞에도 없었죠? 드디어 끝난 걸까요? 하늘이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도연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체포됐대. 뭐? 다른 여자 스토킹하다가 잡혔어. 그 여자한테 폭력까지 행사했대. 세상에.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있어. 정말요? 응. 경찰한테 확인했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응. 이제 안심해도 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하늘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이제 푹 쉬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감옥에 갔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기뻐서 그래. 뭐가 기뻐? 엄마가 이제 행복할 수 있어서.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이 다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무슨 혐의요? 사기죄요. 여러 여자들한테 돈을 받아 챙긴 게 드러났어요. 그렇군요. 선생님은 피해가 없으세요? 네, 다행이요.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돈을 뜯기기 전에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여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준비했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교실에서 학생이 물었어요.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신뢰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거지.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거짓말로 시작한 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이용이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도연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저는 탈출했어요. 용기를 냈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도연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배웠습니다. 탈출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다시 왔죠. 학교 교정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완전 봄이네.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전 많이 웃습니다. 예전보단 훨씬 자주 웃게 됐죠. 도연과의 일이 있고 나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선생님이 물었어요. 지연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이 좋아서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연인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죠. 예전엔 부러웠어요. 저도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무슨 상인데?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 우와, 대단한데? 축하해.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나 작가 되고 싶어. 그래, 좋은 꿈이네. 응.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넌 분명히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 거지? 물론이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함께 먹으니까 맛있었죠.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행복해? 응. 예전엔 자주 우울해 보였는데 요즘은 웃어. 미안해. 엄마가 힘들게 했지? 아니야. 근데 이제는 괜찮은 거지? 응, 이제는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어요. 밤에 책을 읽었습니다. 건축학 입문서였어요. 책장 위에 놓인 지 한 달쯤 됐죠.
도연과의 일이 있고 난 뒤 샀습니다. 이상하게 건축이 궁금해졌거든요. 진짜 건축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공간을 설계하는 거였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롭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해야 했죠. 주말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오늘 시간 돼? 네, 왜요? 집에 놀러 와. 밥 먹자. 알겠어요. 갈게요. 아들과 함께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와. 밥 다 됐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좋아요, 엄마. 그 남자 일은 다 끝난 거지? 네, 다 끝났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알아요. 미안했어요. 미안할 것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 걱정시켜서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넌 강한 애야. 잘 이겨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 우리 딸.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 엄마 정말 강해. 그렇게 생각해? 응. 나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 넌 이미 강해. 엄마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고마워, 아들. 나도 사랑해, 엄마. 포옹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학교에 출근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니 하늘이 와 있었습니다. 하늘아, 왜 여기 와? 지연이 보러 왔지. 점심 같이 먹으려고. 고마워. 뭐가? 우리 사이에. 점심시간에 학교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연아,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일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 응, 많이 배웠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걸? 내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것. 맞아. 넌 충분해. 하늘아, 그때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당연한 거지. 정말 고마워. 그만해. 민망하잖아.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수업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해볼까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볼 거예요. 무슨 수업이요?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나만의 설계도 그리기.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하죠? 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설계해야 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진실이요. 맞아요. 진실이 중요해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신뢰요. 그것도 맞아요.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져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훌륭한 답이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어요.